지금 전화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지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한 포항 일원에서는 사실 내륙에서 발생한 이 지역은 과거에 지진이 빈발했던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작년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에 의해서 응력이 추가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예? 경주 지진이 작년에 9월 달에 발생을 할 때 규모 5.8 지진이 북동 방향과 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단층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이 지진에 의해서 이 단층 방향인 북동 방향과 남서 방향 쪽으로 많은 응력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됐거든요. 해당 지역에. 그런데 이 포항시가 바로 이 북동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응력이 이제 증가가 됐고 그 증가된 바로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게 특이점이고요. 그래서 이 지진은 과거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지만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누적된 응력과 함께 작년에 발생했던 응력이 이 누적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진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깊이가 9km 정도로 비교적 얕은 지진이지만 그러니까 경주 지진에 비해서 비교적 얕기 때문에 네. 규모 5.4라도 지표에는 큰 지진동을 만들어냈을 공산이 아주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에 버금가는 피해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번 지진이 규모 5.4로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모 5.4 정도 되면은 여진이 규모 4점대라든가 3점대 지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공산이 크고 특히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경주 지진 발생 이후로 1년여간 계속적으로 여진이 발생을 해왔거든요. 이번 이 포항 지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진이 발생할 공산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특별히 이 포항시와 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 지점과 경주 지진이 발생했던 지점 사이에 있는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요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경주 지진에 의해서 북동 방향으로 응력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번 지진에 의해서 북동 방향과 남서 방향으로 또 에너지가 쌓이면서 바로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역 사이 지역에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추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여진이 만약에 발생을 하거나 큰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바로 그 사이 지역이 될 공산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이 지역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은 각별한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진 발생 가능성과 여진 발생이 있을 지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여진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여진은 기본적으로 땅에 쌓인 에너지가 풀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 원리거든요. 기본적으로 땅 속에 쌓인 에너지가 더 이상 그 땅이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쌓이게 되면 땅이 쪼개지는 형태로 바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지진이 발생한 그 자리에서는 에너지가 해소가 되지만 이 해소된 에너지는 바로 인접 지역에 다시 쌓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에 이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지진들을 우리가 여진이라고 일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단층 면에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앞선 지진에 의해서 응력이 추가된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들을 다 통칭해서 여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경주 지진에서 봤고 오늘 또 포항 지진에서 봤듯이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경주 지진까지 연결되고 또 오늘 또 포항 지진까지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지금 지진에 의한 어떤 좀 불안정한 시기에 지금 도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의 그 힘이 쌓이다가 풀리면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수도권 지역까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진은 그 보통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앞서
앞선 지진에 의해서 응력이 추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진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 그 지역에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비교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지금 경주와 포항 이론에 지진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한반도 지각이 심하게 교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 동일본 대지진 때 같이 지각 교란을 받은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이 잠재성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이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지진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수도권 이론에서 규모 7에 버금가는 지진들이 여러 차례 났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수도권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특히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발생을 했는데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흔들림을 느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주 지진 때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이론에서도 큰 지진동을 느꼈는데요. 이 포항 지진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 워낙에 큰 지진이다 보니까 이 수백여 킬로 떨어진 지역까지도 지진동이 감소되지 않는 상태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질학적인 특성 때문에 지진동이 멀리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프리캠브리아라고 하는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암석으로 구성된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견고한 땅덩어리를 통해서 지진파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먼 거리를 가더라도 지진파가 잘 감소하지 않게 되고 예. 먼 거리까지 큰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에서부터 비교적 많이 떨어져 있는 수도권까지도 큰 지진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지금 먼 거리까지 에너지가 잘 전파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좀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북한에서 이제 핵실험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또 원인이 돼서 이런 지진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연결을 좀 지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예. 북한 핵실험하고 이번 지진을 연결을 시키려면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북한 핵실험장과 이번 포항까지는 얼추 잡아서 600km, 70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아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규모 당시에 우리가 이번 핵실험 규모가 뭐 6.3, 외국의 발표에 의하면 6.3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진 거리인 경우에는 전파되는 동안에 아무리 감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감쇄를 입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 경로상으로는 동해 지각을 통과해서 지진파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동해 지각 전파되는 동안에 대부분 감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실험에 의해서 유발됐다고 보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예. 자, 일단은 강진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추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은지 대피 요령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예, 추가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예? 이 지진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빨리 집 밖으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터에 계시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대구로 이제 돌아가시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아직 여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집 밖으로 빨리 나오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집 밖으로 나오시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은 예. 출입문을 개방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또 다른 여진에 의해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건물이 뒤틀림에 의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게 되고 추후에 대피를 하고자 해도 대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문 개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불을 쓰고 계시다면 화기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가스 밸브 같은 건 다 잠가 두시고요. 왜냐하면 밸브가 지진동에 의해서 파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밸브로부터 가스가 새서 폭발이나 화재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화기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서 공터로 대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여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조금 안전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실 그것을 단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상황이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밖으로 나오셔서
여진 발생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예, 집보다는 일단은 바깥이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한반도가 이제 더 이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진 관련 대책은 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진재해에 대한 대비나 이런 측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향상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공공건물이라든가 국가기관 산업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기준안이 정해져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지어진 것들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주관으로 해서 이 보강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주가 그 내진 보강을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로 이제 빠른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지진에 대한 대비가 좋아지고 있는 형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내진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걸음마당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활성 단층이라던가 그다음에 지진이 발생할 위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시간이 소모가 되더라도 한 지역 한 지역씩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루빨리 하나씩이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예. 자, 일단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고리 2호기, 신고리 2호기는 정상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겠죠? 예, 일단 신고리나 그 다른 원자력 발전소는 이 지진동에 의한 수준이 그 위험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가동이나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운용 중인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내진 성능이 굉장히 향상된 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진에 의해서 안전 정지 기준을 훨씬 미달하는 지진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앞으로 좀 안전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의 깊이가 9km라고 하거든요. 이 9km라는 그 수치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예, 지표로부터의 깊이를 말하는데요. 이 단층이 쪼개진 그 위치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지하 9km에 있는 위치에 있는 단층이 쪼개졌음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경주 지진 때 지하 11km에서부터 16km 사이 구간이 쪼개진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얕은 깊이, 그러니까 비교적 더 얕은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얕은 깊이는 아니고요. 한반도에서 관측되는 지진들은 지하 5km에서부터 쪼개지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깊은 단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발생되는 이러한 단층들이 지진들이 비교적 깊은 깊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표에서 관측됐던 단층이 아닌 지하의 숨은 단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숨은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금 현재 지진이 유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진 위험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때는 이런 숨은 단층에 대한 조사도 같이 동반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와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이번 지진이 해안 지역이 아니라 내륙에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해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륙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해양 지역에 있는 바닷물을 흔들 공산이 아주 적고요. 그로 인해서 지진 해일은 동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해일은 해저 지역에 위치한 단층이 단층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 단층 운동의 결과로 그 위에 놓여 있는 바닷물을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서 일시에 움직이게 되면서 그 바닷물이 전파되는 것을 지진 해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에 의해서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